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인데 이번 시간에는요. ZCT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ZCT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상 변류기라 그러죠. 영상 변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뭐가 흐른다고요?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된다.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왜 고장 전류를 검출하죠? 그래야지 고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ZCT는요. 언제 쓰냐면 비접지 계통에서 씁니다. 언제요? 비접지 계통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접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델타 결선에서 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압으로 봤을 때는 3300, 뭐 6600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델타 결선이죠. 이게 아무 얘기가 안 써 있더라도 우리가 3300이나 6600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델타 결선이구나. 델타 결선. 비접지 계통이구나. 비접지. 델타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왜 비접지 계통에서 우리가 이 ZCT를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이게 비접지이기 때문에 어, 일선 지락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지락 전류의 크기가 지락 전류가 매우 적습니다. 이게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게 바로 ZCT를 써야지만 우리는 이 작은 전류도 검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ZCT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검출한다고요? 어떤 전류를? 영상 전류를 일선지락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검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영상 전류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지락 전류입니다. 지락 전류 검출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신발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그 ZCT 있죠. 아니 저 CT 있죠. CT가 어떻게 됐냐면 CT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CT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바로 CT의 단선도가 되겠습니다. 단선도. 그죠? 이게 단선도가 되겠는데 ZCT는요. 여기다가 하나, 두 개를 더 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그 CT는요. 각상에 하나씩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각상에 하나씩 연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이 삼상이면 세 가닥이겠죠. 하나, 둘, 세 가닥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세 가닥이 지나가면 이 CT는 어떻게 하냐면 각상에 하나씩 이렇게 걸칩니다. 자, 이게 좀 그런데 이렇게 걸쳐 보겠습니다. 자, 각상에 하나씩 이렇게 관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여기도 하나씩. 그럼 세 개죠, 총. 그래서 CT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각상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뭘? CT는 이렇게 설치한다. 이게 CT죠. CT는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ZCT는 어떻게 하냐? 이건 CT고 ZCT는 삼상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ZCT는 삼상을 일괄해서 지나가도록 설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둥그런 거 하나 안에 좀 작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ZCT라고 보면 녹색 부분이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지나간다. 세 선이 동시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선이 다 지나간다. 그래서 ZCT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때는 ZCT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다 한 선을 이렇게 덧대서 두 선을 덧대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ZCT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CT하고 ZCT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CT일 때는 이렇게 흰색 부분만, ZCT일 때는 두 선을 더 그려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와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CT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CT의 표현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CT는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CT라 그랬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차 측에 그죠? 1차 측에 1차 측 CT의 1차 측에 50A가 흐른다고 보겠습니다. 50A가 1차 측에 흘러간다. 1차 측에 흘러간다. 그러면 2차 측에는 얼마가 이렇게 2차 측에 이제 CTB를 봐야죠. 이제 CTB가 예를 들어서 50대 5라 그러겠습니다. 50대 5라면 2차 측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10분의 1이죠. 여기에 50대 5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5A가 흐르게 되겠죠. 저게 CT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ZCT라 그러겠습니다. ZCT 1차 측에 역시 50A가 흐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측에는 얼마가 흘러가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바로 0이 됩니다. 삼성인 평행일 때. 그래서 하나의 CT 안에 ZCT 안에 삼선이 일괄 들어가 있죠. 각상에서 만들어지는 자석이 발생하겠죠. 근데 위상이 120도씩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120도잖아요. 그래서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ZCT의 2차 측에는 언제 전류가 흐르냐 얘기인데 이거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평행이 깨지겠죠. 그죠? 평행이 깨지면은 여기에 예, 전류가 뜬다 이런 얘기. 지락 전류가 뜬다. 2차 측에 지락 사고 시 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CT는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뜨는 거고 ZCT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뜬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류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다시 좀 한번 정리를 보면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죠?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 시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지락 전류를 얼마나 흐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락 전류 검출을 위해서 뭘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ZCT를 설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전압입니다. 전압. 이 지락사고 시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지락 시 전압은 어떻게 되니까 전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 정리를 하면 결론은 지락된 상 지락상의 전압은 0볼트가 됩니다. 자, 0볼트가 되고 지락사고란 얘기는요. 땅하고 닿는 걸 얘기하지 전선이. 그죠? 대지는 어떻게 돼요? 대지는 영전이가 되잖아요. 붙어버렸으니까 같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볼트가 되고 나머지 상, 지락되지 아니한 상이 있죠. 아니한 상. 여기 두 번째. 건전상이라 그랬죠. 건전상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 전위는 루트 3배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비접지 계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비접지면 뭐 이렇게 세상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기초적인 거를 여기가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A라 그러고 A, 여기가 B, C 편의상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C상에서 지락이 발생했어요.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해서
대지하고 붙어버렸다. 여기 대지라고 봤을 때,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지락된 상이죠. 이 지락된 C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0V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A 상과 B 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배가 된다. 그죠? 루트 3배 곱하기 루트 3배 전위가 상승된다. 전위 상승된다. 그럼 이 전위를 지락사고 시 전위 상승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GPT죠. GPT.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그 GPT입니다. 그래서 GPT가 된다. GPT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라 그러죠. 접지형 이렇게 씁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TR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GPT라 그러고 이거는 뭘 검출한다고요?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영상 전압. 영상 이러면 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접지, 영상 이런 거 다 지락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상 전압을 검출하게 된다. 자,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류를 검출하는 ZCT가 있고 전압을 검출하는 GPT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칭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봐볼까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위에서 ZCT는 뭘 한다고요?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그랬죠.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그럼 영상 전류를 검출해 갖고 뭐 하려고요? 그죠? 이제 고장을 이제 이거 고장이 발생했다고 이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이게 어디로 보내지냐면요. GR로 보내집니다. GR이 뭐냐? 지락 계전기죠. 릴레이로 지락 계전기. 릴레이를 얘기하는 거죠. R은 릴레이를 뜻하는 거고 G는 뭐예요?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는 뭐예요? 이제 지락이란 얘기죠. 지락 우리가 지락, 접지 다 같은 말입니다. 또는 GR 또는 SGR로 보내죠. SGR. 이제 S는 뭐예요? selective죠. selective 그러면은 선택적인 지락 계전기, 선택 지락 계전기죠. 그래서 G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지락과 관계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락, 그죠? 접지, 영상 이거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뭐 OCR 있죠. OCR은 지락 전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 전류와 관계 없죠. 이거는 그죠? 과전류 계전기니까. 그래서 이 문자만 보고 좀 뭔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Selective Ground Relay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머릿속에 잘 남겠죠.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OCGR이라는 게 지락 과전류 계전기 있죠. 자, 이거는 뭐 지락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GPT 있었죠. GPT. 그죠? 그럼 영상 전압 검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한다. 이거는 전압을 검출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GPT는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OVGR 이런 데로 보내죠. DGR 이렇게 그다음에 SGR 뭐 이런 데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OVGR 그러면 이제 지락 예, 과전압 계전기죠. V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DGR은 방향 지락 계전기죠. 나왔으니까 뭐 방향 지락 계전기. SGR은 선택 아까 지락 계전기.
과전압 지락 계전기죠. 과전압 지락 계전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OVGR은 전압, 영상 전압. 이 영상 전압으로만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위에 SGR이 있고 아래도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두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위에도 있고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두 개가 여기 나왔냐면 이거는 두 개의 물리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와 그다음에 전압 두 가지 요소로 작동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양쪽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SGR은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도 잘못 그랬네요. 또 이렇게 설명하고 달라지면 안 되는. 여기 있죠. 여기 SGR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SGR이 여기 있는데 여기 양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물리량이 필요한데 전압과 전류, 영상 전압, 전류와 전압 두 가지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ZCT와 GPT 두 개가 있어야지 작동할 수 있는 게 바로 SG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ZCT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GPT가 있었죠. GPT가 있었는데 위에 거는 영상 전류, 아래 거는 전압을 검출하는데 만약에 보호계전 시스템을 우리가 구상하고자 할 때는 요 위에 있는 ZCT만 써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요거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아래 거만 쓸 수도 있겠죠. 요거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두 개 다 써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지락 계전기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락 사고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약호와 심벌에 대해서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그 ZCT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사실은 GPT 배우는 게 아니고 ZCT 배우는 건데 요 ZCT의 심벌을 보면은 심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T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가 그려진다 그랬습니까? 선이 하나씩 더 이렇게 삼선이 일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단선도용이죠. 단선도용 ZC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선도용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선도용을 그리면은 자, 이렇게 두 번 그릴 필요가 없겠고 복선도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선도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복선도 그럼 왼쪽 거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아, 전부 다 이게 ZCT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단선도용이라 그랬죠. 단선도용인데 이게 그림이요. 이렇게 그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 잘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움푹 패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역시 복선도입니다. 복선도 ZCT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ZCT구나 하고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 헤러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달로이가 있고 여기 움푹 들어간 거 있죠, 이거.
그죠? 이게 뭐라고요? ZCT 심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쭉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할 때 ZCT하고 연결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거를 다시 보면은 선택지락 계정기가 들어가려 그러면 두 개가 AND의 개념이기 때문에 GPT와 ZCT가 두 개 다 있어야지 선택지락 계정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락 계정기가 들어가야죠. ZCT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지금 GPT가 없기 때문에 지락 계정기가 들어가요. GR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죠? SGR이 아니고 SGR이 되려면 ZCT하고 GPT하고 있었는데 GPT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GR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 더 볼까요? 이게 PT가 나와 있는데 PT는 어떻게 됩니까? 결선 방법이 V결선이죠. V결선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하나 둘 세 개를 뺀 겁니다. 이걸 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게 V결선이죠. 그죠? TR이 두 대로 V결선을 한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렇게 붙여서 바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표현된 것처럼 그려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건 이제 V결선이다. 자, 이쪽에 오면 이제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여기 요 그림은 이제 CT죠. CT인데 역시 V결선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쪽에 하나 나가고 이쪽에 하나 나가고 가운데 묶어진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거는 이제 에, 접지를 잡게 되죠. 이게 접지 이렇게 따라가면 접지하고 연결돼 있죠. 접지돼 있죠. 아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여기 접지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 접지로가 있죠. 자, 한 선은 접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아까 여기 이제 요거는 PT였죠. PT. Potential Transformer 이 얘기죠. 어, 계기형 변압기죠. 변압기인데 이렇게 그렸었고 여기 이제 그 우리가 CT 그죠? CT Current Transformer죠. 이거는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접지 잡았죠. 그죠? 여기로 한 가닥 가고 여기로 한 가닥 가고 그래서 이게 V 결선이다 그랬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TR이 두 개가 걸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V 결선인 거죠. 자, 여기는 접지를 잡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접지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거 접지 잡은 거나 요 가운데 걸 연결해서 여기 접지 잡은 거나 이 그림이나 same thing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달록이 있는데 달록이가 여기 이제 인입용 계팩인데 66kV 이하까지만 쓰죠. 66kV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LS를 선로 계팩을 써야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66,000이 왔다. 전압이 인입되는 게 66,000이다 그러면 LSDS가 아니고 LS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퓨즈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1차 측이죠. 고압 측이고 저압 측인데 2차 측은 저압 측은 뭐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도 있어야 되고 2차에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냐?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차 측 뭐 저압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차 측에는 지금 3개가 붙어 있는데 2차 측에는 여기 접지가 돼 있죠. 그 접지선에는 퓨즈를 넣지 않기 때문에 2개만 달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ZCT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